사람이 몸을 구부려서 저렇게 바닥에서 저렇게 도는구나. 이거 나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한 시대를 풍미한 그 시절의 레전드를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오랜 시간 이 채널을 운영해오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었어요. 제가 어떤 가수를 다룰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 가수와 관련된 본인들의 추억을 댓글로 이렇게 공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수분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추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서로 들어온 음악과 사연을 공유해보는 시간, 이름하여 땡땡땡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급이 높은 분을 모셨는데 대한민국 힙합 1세대 힙합 문익점 현진영님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복고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현진영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이제 현진영님은 뭐 이제 흐린 기억 속의 그대라던가 현진영고, 진영고 이런 것도 제 또래 애들도 이제 제가 현진영님이랑 촬영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이제 막 현진영고, 진영고 하면서 막 춤을 춰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근황을 잘 몰라요. 사실 저는 알지만은. 네, 그래서 혹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는 뭐 이제 불의 명곡이나 음악에 관련된 프로들은 이제 가끔씩 출연을 하고 있고요. 일단 유튜브 쪽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잼혁명이라고. 이제 갓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요. 한 달도 안 돼서 거기서 현진영 데이라는 고품격 음악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잼혁명 오셔서 구독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잼혁명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음반 준비도 지금 하고 있고. 정말요? 네, 음반은 항상 준비하고 있고, 이제 콘서트도 사실 이제 올 연말에 좀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심해져서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 만나뵐 것 같고, 그러니까 현진영 데이라는 프로의 콘서트로 아마 만나뵐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이제 현진영님께서 들으셨던 곡들의 리스트를 미리 받아봤었는데 인생 굴곡을 딱 보여주시는 게 힙합이랑 재즈였어요, 전부. 1971년 2월 3일에 이제 본명 허현자 석자로 이제 출생을 하셨고, 어리셨을 적에 집에서 항상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1세대 재즈 피아니스트셨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어렸을 적에 듣고 지금도 들으시는 노래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클 잭슨의 그 어린 시절 곡 Everybody's Somebody's Fool 이거를 골라주셨는데, Everybody's somebody's fool. Everybody's somebody's fool. 이것도 집에서 항상 나왔던 건데. Everybody's somebody's fool.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일단 서정적이고 지금 요즘 사실 그런 그 음악이 아직 우리나라 음악이 없다라는 게, 비슷한 건 있지만 그런 감성을 가진 음악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멜로디 스케일이라든가, 물론 이제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흔치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런 그 곡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제 느낄 수 있는 감성, 그리고 그 소울. 하지만 그게 그 멜로디는 약간 뭔가 이렇게 발라드 형태의 멜로디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마이클 잭슨이라는 어떤 가수가 불렀기 때문에 소울의 느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교차가 되는 곡인데, 또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그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밴 이런 노래도 듣고. 집 LP판이 이제 있으셨던. 그렇죠. 약간 취향이 느껴졌던 게 Everybody's Somebody's Fool, 이게 그 재즈 가수 지미 스콧의 리메이크더라고요. 결국 이것도 재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실제로 마이클 잭슨 앨범에 그 밴의 후속곡 싱글로 나올 예정이었는데 엎어졌대요. 맞아요. 어쨌든 이제 모든 흑인 음악이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흑인 음악들이 보면 이제 가스펠이나 재즈에서 파생되는 이제 장르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힙합도 그 힙합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찾아본다면 재즈에서 나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뭐 소리쳐봐나 이런 재즈 힙합 장르가 왜 현진영이 랩하고 노래하던 현진영이 왜 재즈 힙합으로 갔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힙합의 근원을 보시면 현진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리셨을 적에 이제 또 들었던 노래가 넷킹콜 노래를 세 곡이나 추천을 해주셨어요. Chestnuts roasting on an open fire will find it hard
to sleep tonight.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L is for the way you look,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저는 개인적으로 그 LOV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제 아버님이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아버님이 좋아하셨고, 네. 아버님이 항상 이제 그 음악을 들려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재즈 노래를 연습할 때 들었던 게 LOV예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많이 따라 불렀고,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이제 LOV 이 노래를 스윙으로 또 이제 빠르게 스윙으로 많이 들으면서, 네네. 그 스윙이 갖고 있는 리듬감.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보면 4분의 4박자에 익숙해야 합니다. 네네네. 1, 2, 3, 4. 근데 이제 재즈 스윙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박자는 네. 2, 4라는 박자예요. 아, 네. 1, 2, 3, 4. 아, 이거 알겠네요. 알겠죠? 이제 이 박자를 연습하는 가장 최적의 곡이었어요. L is for the way you look. 그래서 그 리듬감을 연습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트레이닝 곡으로 저한테는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당시에 이제 사셨던 곳도 한남동 유엔빌리지셨죠? 한국 친구들보다는 이제 다국적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셨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당시는 사실 유엔빌리지가 뭐 한국 사람이 살지 못하는 동네였어요. 외교관이 들어가 살거나 아니면 미군들 뭐 이런 분들이 살고 한국 사람들은 거의 뭐 없었어요. 어린 시절 거기서 보내면서 이제 흑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의 어떤 문화에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또 뭐 그들하고 이게 노는 게 이제 힙합을 하는 친구들이 연습하는 거하고 네. 똑같은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뭐 술래잡기나 뭐 우리 어린 시절에 막 딱지치기 이러고 놀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음악 틀어놓고 막 브레이크 댄스 추고 막 이게 놀이였어요. 아, 예.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제임스 브라운 스텝도 막 따라하는. 그렇죠. Get up, get on up, get up, like a sex machine. Get on up, get up. 뭐 바비 브라운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쳤던 뭐 MCM가 쳤던 뭐 런닝맨 뭐 로저 빅 댄스 이런 네. 거는 사실 그 당시에 제임스 브라운의 어떤 그 스텝에서부터 다 이게 발전을 해갖고 나온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제임스 브라운이 이렇게 했던 막 다리 막 이렇게 했던 스텝들 이런 스텝들 많이 따라했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거 뭐 제임스 브라운의 영상도 없을 때예요. 그러면은 영상을 또 이제 그 흑인 친구를 덕에 보실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AFK이라는 네. 그 당시에는 미군 방송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소울 트레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항상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봤죠. 브레이크 댄스라는 그 춤이 80년대부터 딱 이제 유행을 탄 걸로 제가 네, 맞아요. 기억을 하는데 처음에 그럼 브레이크 댄스를 접하셨을 때가 있었을 거잖아요. 네. 브레이크 댄스를 처음 보고 받았던 충격이라던가 뭔가 그런 게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 동네 사는 흑인 친구가 다리를 딱 벌리고서는 확 감아갖고 등으로 막 도는 거예요. 네. 팽이처럼. 그걸 보고 완전 충격이었어요.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갖고 사람이 몸을 구부려서 저렇게 바닥에서 저렇게 도는구나. 그리고 막 거기 바닥에 꽂혀갖고 뭐 한 진짜 10바퀴는 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이거 나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진짜 엄청 쫄랐어요. 막 진짜 사탕도 막 엄청 선물 공세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 배웠던 게 이제 그때 말로는 이제 시절에 말로는 각기. 지금 팝핀이죠. 팝핀을 그때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이런 것들을 그때 이제 처음 그 친구한테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중학교 나이에 사실 뭐 윈드밀이라고 이제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리 벌려갖고 막 도는 그 비보이 기술이 있어요. 네네. 저는 그걸 이미 손을 놓고 돌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비보이들은 비디오를 보고 판독을 해갖고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어서 혼자 이제 터득을 해갖고 전부 그랬지만 저는 이미 할 수 있는 흑인 친구들한테 그 하는 방법을 배워서 한 거기 때문에 그 기량 자체가 엄청 차이가 났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세대 비보이 팀 스파크란 팀에 네네. 우연히 이제 대학로에 놀러 가서 네. 그분들이 추는 춤을 보고 왜 이렇게 못하지? 하고 쳤다가 스카웃이 됐죠. 그분들 그 스파크 팀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제야의 고수가 나타나가지고 어린애가 네. 그렇죠. 나도 이 정도 할 수 있겠는데서 막 보여준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막 댄스를 계속 추시고 제임스 브라운 노래도 소개를 하셨는데 네. 그 허비 앤콕의 락깃이 있었어요. 아, 예. 제가 스파크에 스카웃이 되고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할 때 네. 이제 락키트 음악에 맞춰서 로버트 춤을 추는 동료가 있었어요. 네. 그 동료 이름 누구냐면 지영화 씨라고 네. 우리나라 그 프렌즈라는 댄스 팀의 단장님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댄서인데 네. 그분 이제 제 친구예요. 네네. 그 같은 팀에 있으면서 그 락키트라는 음악에 그 친구가 로버트 춤을 추는 걸 보고 제가 완전히 반해버린 거죠. 저는 사실 로버트 춤을 잘 못 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를 진짜 그 친구처럼 흉내를 내려고 진짜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공연에 로버트 춤을 추는 부분에도 그 노래가 쓰였지만 그 비보잉을 할 때도 또 그 노래가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고 이제 춤추기 너무 좋은 노래. 예, 그런. 그리고 이제 그 허비 앤콕이라는 그 뮤지션 자체가 원래는 재즈 피아니스트였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전반에 재즈를 기반으로 갖고 있는 패턴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 허비 앤콕이라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네. 이제 대중적인 어떤 그 힙합, 랩 음악 그리고 뭐 이렇게 일렉트로닉 그 비트를 이제 이제 본인이 이제 연주하는 그 피아노에 이 접목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 시대 때 굉장한 센세이션이었다라는 거죠. 네네. 물론 그분이 만드는 곡이기 때문에 재즈가 기반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어디엔가는 분명 그 기본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흑인 음악 자체의 어떤 재즈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댄스를 이제 추셨어요. 그 스파크에서 여러 번 댄스 팀도 옮기시고 하시면서 만능이 됩니다. 네. 모든 춤을 출 줄 아시는. 그렇죠. 예. 그 이후로 이제 SM의 스카웃이 되셨죠? 네. 이수만 회장님의 지시로 그 소울 트레인 당시 있던 네. 이태원에 있던. 네네. 흑인 전용이었나요? 네. 그거? 네. 아니 미군 전용. 미군 전용. 그래서 소울 트레인 이게 나중에 문나이트가 되는 거고. 그렇죠. 솔트레인이 나중에 이제 그 사장님이 솔트레인을 문을 닫고 이제 더 큰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하면서 문나이트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수만 회장님께서 춤 연습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클럽에 가서 흑인들하고 그루브와 필을 익혀봐라. 그렇죠. 네,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문나이트에서 자주 들었던 음악으로 그 NWA의 네. 스트레이트 아웃 컴튼 갱스타 이거를 소개하셨어요. 네. Straight out of Compton, crazy motherfucker named Ice Cube. From the gang, AK-47 is a tool. Don't make me act a motherfucking fool. Right, left, you're toothless. And then you say, God damn, they ruthless. Gangsta, gangsta. That's what they're yelling. It's not about a salary, it's all about real. 이거는 문나이트에서 뭐 나왔을 때 어떤 충격이 그런 게 있었나요? 이 음악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거의 그 흑인 친구들이 춤을 춘다기보다는 그 노래를 다 따라 부르고 거기에 맞게끔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군인들이 여러 지역에서 오잖아요. 네네. 동부에서도 오고 서부에서도 오고 북부에서도 오고 남부에서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지역에 관련된 노래, 예를 들어서 서부에서 나온 래퍼들이 하는 음악이 나오면 동부 출신들이 안 놀아요. 그리고 동부 쪽에서 나온 뭐 뉴욕이나 뭐 이런 쪽에서 나온 래퍼들이 노래를 하면 또 서부에서 온 군인들이 안 놀아요. 이런 어떤 그 지역 간의 어떤 그거를 저는 문나이트에서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트 웨스트가 왜 갈라졌고 힙합이 왜 분열이 됐고 왜 그들이 싸웠는지를 그 안에서도 엿볼 수 있었던 예, 그런 음악들에서 이 조금은 한국에서도 이게 다 이게 드러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어떤 노래를 놔도 노는데 미군들은 이미 이제 힙합 음악이 미국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다 알고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러 온 거기 때문에 투팍 노래가 나오면 막 동부에 그쵸. 온 친구들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아요. 우택 노래가 딱 나오면 또 서부에 있는 애들은 또 앉아서 또 가만히 보고 있고 동부에서 온 애들만 막 신나게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그 충격적이었던 거죠. 아, 왜 음악은 하나인데 왜 음악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구는 신경도 안 쓰고 이러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힙합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제 힙합 음악이 태어났는지를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요. 완전히 이제 그 시절의 문나이트는 뭔가 진짜 춤추러 가는 클럽이라기보다는 뭔가 트렌드를 공부하는 장소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음악도 새로운 음악, 또 새로운 춤 그런 것도 하지만 그들의 어떤 문화 미군들이 어쨌든 계속 수시로 이제 교체를 하잖아요. 네네. 본토에 있던 미군이 또 군입대를 해서 한국으로 오는 친구들은 그 시점에 미국에서 이제 널리 막 유행하고 사람들이 접하는 문화를 갖고 와요. 그리고 뭐 한국에 주둔한 지 오래된 사람은 그만큼 그 새로 온 미군들보다 문화적으로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 계속 교체가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복무하고 가고 또 새로 오고 이런 그 새로 오는 친구들의 어떤 따끈한 어떤 문화를 문나이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춤 연습을 거기서 이제 많이 하시고 이제 야한 여자 그다음에 정규 1집 슬픈 마네킹이 발매가 돼요.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곡의 가사를 이제 본인이 직접 쓰셔서 네. 이게 나오셨던 거죠. 네네네.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때부터.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때부터. 제가 이제 작곡을 하고. 네. 근데 흐린 기억 속의 그대를 만드실 때 거의 뭐 5, 6개월인가 걸리셨잖아요. 춤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모티베이션을 준 게 있을까요, 이게? 처음에는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노래만 딱 가져왔을 때는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노래 너무 어려워. 아, 정말요? 노래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